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대학 입시를 위하여 지금부터 유리한 전략을 세워드릴 윤주 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중학교 3학년 내신을 마치고 나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자유로 많이들 당황스러우시죠. 여러분 중에서는 이 자유를 마음껏 만끽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해야겠다 생각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있을 텐데요. No,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예비고1 여러분, 지금부터는 냉정하게 본인이 어디가 부족한지를 판단하시고 그 부분들을 차곡차곡 잘 쌓아나가는 그런 셀프 업그레이드 시기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고등학교 입학 전 알아야 될 필수 꿀팁 탑 5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 5!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시고 나면 가장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은 고등학교 때부터는 매달 시험의 연속이라는 점을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면 바로 모의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3월에 모의고사를 보시게 될 텐데요. 이 3월의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기존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어떠한 기본 실력들이 잘 갈고 닦아져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월 모의고사로 끝이냐? 절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내내 3월, 6월, 그리고 11월 이렇게 총 4번의 모의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모의고사의 범위는 그 순간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누적제, 즉 시험 범위가 점점 더 계속 쌓인다는 것을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또한 3월, 6월, 9월, 11월 모의고사가 끝나면 그 사이에 4월, 7월, 10월, 그리고 12월 이렇게 중간 기말 계속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또한 모의고사 지문들이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반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의고사가 끝나면 바로 그 영어 지문들을 분석하셔야 되고 어법과 어휘도 따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방대한 시험 범위 양 때문에 사실상 한 달 전부터 시험 대비를 들어가기 때문에 1월, 2월, 8월을 뺀 나머지 모든 날들은 다 시험 대비의 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자, 12월부터 2월, 그리고 7월부터 8월 이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1학년 때의 첫 성적이 고3 때까지 간다.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만큼 스타트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입시는 3년 후가 아니라 지금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탑 4 입시입니다. 수시 인원이 전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시 인원이 늘어났죠. 수시에 있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감소되었고 학생부 교과는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수시 인원이 5,000명 정도 감소되었고 정시 인원은 5,2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네, 서울대에서도 발표했죠. 수시에 있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정시에 있어서도 내신이 반영이 되는데요. 지역균형 선발에서는 수능이 60% 그리고 내신이 40% 반영이 됩니다. 일반 전형에 있어서는 1단계 수능 100% 붙고 2단계에 있어서는 수능 80% 그리고 내신이 20%나 들어갑니다. 수시, 정시 모두 내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경쟁이 치열한 학생들이 몰려있는 자사고, 특목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세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일반고는 상대적으로 강세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자동봉진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독서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추천서가 폐지됩니다. 교사 선생님들께서 쓰셨던 추천서가 너무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학생들에게 써오라는 그런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폐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방과 후 활동이라든가 영재교육 활동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소논문이 기재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자체도 폐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시 전형에 있어서 비교과를 과연 무엇을 쓰는가? 라고 고민이 되실 텐데요. 바로 세특입니다. 세특이라고 하는 것은 세부활동 및 특기 활동이라는 것인데요. 각 교과 교사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모든 활동을 관찰하시고 숙제라든가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기록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나 보고서나 함구 과제, 토론 내용, 프로젝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수업하시다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 세특 써줄게, 이렇게 보고서 내면 세특 써줄게 라고 팁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반드시 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시에 있어서는 내신 그리고 수능 둘 다 해야 되는 학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 입시의 꽃은 바로 내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입시에 관한 것은 저희 DIB 입시전략연구소 소장님께서 12월 19일, 20일
유튜브에서 설명회로 만나보실 예정입니다. 탑 3. 중고등학교의 시험 온도차. 중학교 시험과 고등학교 시험의 온도차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대표적인 예로는 중학교는 시험 범위 양이 매우 적고요. 아니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법들만 시험 문제로 출제된다고 하면 고등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기존 중학교 어법과 어휘들은 다 숙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모든 어휘와 어법들이 변형된 지문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또한 교과서가 한 권이었던 중학교 때와는 달리 고등학교 때는 교과서, 부교재, 더 많은 학교는 여기에 어휘나 듣기, 플러스 모의고사까지 함께 출제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암기해야 되는 지문도 정말 많아지겠죠? 단순 주요 문장이나 주요 문법을 배열하던 중학교 때와는 달리 고등학교에 입학하시게 되면 문법이나 어법, 또한 그 글에 대한 요지나 주장문을 직접 서술하라고 하는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은 곧 대입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보았던 또는 생소한 지문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출제하기도 하죠. 네, 여러분 지금 PPT 화면 보고 계시죠? 대진여고에서 69점을 받은 A 학생, 그리고 불암고에서 99점을 받은 B 학생이 있습니다. 자, 과연 이 A 학생과 B 학생은 모두 몇 등급을 받았을까요? A 학생, B 학생 모두 1등급을 받았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고등학교에서는요, 점수보다는 등급이 조금 더 중요시되기 때문에 나 오늘 시험 못 봤어. 나 오늘 시험 되게 잘 봤네. 이러면서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내가 시험을 못 봤다고 하더라도 등급이 어떻게 달릴지 모르기 때문에 강한 정신력도 필수입니다. 또한 등급 컷이 높다고 학교 시험 문제가 쉽다? 네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 나의 등급 성적으로 대학 입시가 결정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경쟁력은 그만큼 치열해집니다. 학생들의 경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연스럽게 등급 컷이 올라가게도 되고요. 또한 학교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의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 킬러 문제라고 하는, 즉 처음 보는 문제들이나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출제하기도 합니다. 이런 출제 문항들이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등급 컷이 내려가게 되겠죠. 탑 2. 학교별 시험 유형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란 말이 있죠. 우리 여러분이 가는 학교의 내신 경향을 정확하게 알고 그에 맞춰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어느 학교든 어법과 어휘가 중학교와는 차원이 다르게 나옵니다. 먼저 어법 문제의 경향을 본다면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가 아니라 틀린 것의 개수는,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틀린 것끼리 묶인 것은, 서술형에서 틀린 것을 모두 찾아서 알맞게 문법으로 고쳐라 등등의 수많은 다양한 유형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휘도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어휘가 다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암기하시는 모든 것들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의어, 반의어, 파생어까지 다 알고 분석하고 암기해 두셔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에서는 교과서가 3가 정도 들어갔죠. 2과에서 3과, 그리고 프린트였을 겁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서가 2개에서 3개과, 그리고 모의고사가 1개에서 2개, 그리고 부교재가 3개 과에서 8개 혹은 12개까지 들어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집이 선정이 되는데 단어집 같은 경우는 한 번에 15개 강의 들어가죠. 그럼 한 강에 40개라고 따지면 600개 표제어와 동반어와 파생어 한 단어에 2-3개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1800개의 단어, 거기에다가 예문까지 한다면 어마어마한 양의 단어가 한 번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거기에 듣기 부교재까지 출제가 되고요. 일부 학교에 있어서는 원서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한 번도 보지 못한 외부 지문, 처음 보는 외부 지문이 등장하는 것들이 있겠죠. 이것이 바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확연히 다르는 내신 경향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학교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진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학기 기말고사의 경우 1등은 컷이 77점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일부 시험에서는 60점 후반이 1등급이 나온 경우가 있는 상당히 어려운 학교입니다. 난이도 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객관식의 경우도 처음 보는 외부 지문이 등장하기도 하고 모의고사와 교과서로 혼합하거나 모의고사와 외부 지문을 혼합해서 긴 장문으로 추론 오지선다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영어의 기본적인 실력이 없으면 독해를 읽어내려가기 힘이 부족하죠. 게다가 서술형의 경우 지칭한 것을 찾아 쓰기라든가 다양한 유형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지문의 길이가 상당히 길고 처음 보는 외부 지문이 등장하는데 한 지문의 점수가 7점, 9점이나 차지하게 됩니다. 서술형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2개, 3개만 틀려도 70점대부터 시작하게 되는 아주 상당히 어려운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진여고를 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어법과 어휘가 탄탄하게 바탕이 돼서 독해력을 길러야 될 것이죠. 고등학교 3학년 지문을 읽어내려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고등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영신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신여고는 교과서 2개가와 엑스트라 리딩과 외부 지문 그리고 영영풀이 등의 단어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 학기의 포인트는 요약문의 빈칸에 단어 집어넣기가 동반이어 파생어까지 잘 숙지한 상태에서 집어넣는 문제가 킬링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본문의 변형이 정말 심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암기를 하더라도 어휘 실력이 없다면 점수를 따기 어려운 학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보다는 2학년이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2학년에서는 모의고사 고등학교 3학년 지문이 갑자기 5개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신여고 학교에 가는 친구들은 교과서 2개가 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평소에 고등학교 3학년 지문을 열심히 출원 독해를 중심으로 그리고 어휘를 중심으로 어법을 중심으로 숙지해야 되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화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화여고의 경우에 교과서, 모의고사, 어휘, 듣기가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듣기 문제가 되는데요. 영어 선지에 있어서 2개 고르기가 출제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어휘에 있어서는 고교능력 복화라는 단어집이 15개 챕터가 들어가고 있어요. 표제어, 동반이어, 파생어, 예문까지 싹싹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암기력이 요구되어집니다. 서술형에 있어서도 교과서에서 100% 출제가 되어지는데요. 부분 점수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고 완벽한 암기가 요구되어지는 학교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법과 어휘가 상당히 많이 출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주는 것이 가장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성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성여고는 교과서, 모의고사, 부교재, 독해 부교재, 그리고 듣기 부교재까지 출제가 되는 학교입니다. 해성여고의 경우 부교재에 있어서는 독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문법이 싹싹 다 들어가요. 그 문법을 완벽하게 숙지해야 됩니다. 또한 듣기에 있어서 서술형 듣기가 출제된 학교로서 서술형 듣기 딕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소소한 것도 다 한 번씩 써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성여고의 가장 큰 특징은 어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법이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요. 틀린 거 모두 고르기, 틀린 것의 개수는 정답이 7개, 8개, 9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성여고에 배치되는 친구들은 정말 어법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공부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남고 중에서 대진고등학교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진고의 한 줄 평을 딱 말씀드리면 어법 어휘가 강조된 방대한 시험 범위가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교과서 3개가 그리고 부교재가 8개가에서 10개가가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모의고사가 1회분에서 2회분 등장하고요. 듣기가 등장합니다. 또한 어휘가 한 번 시험 볼 때 15개 강의 동반이어, 표제어, 파생어까지 예문까지 싹싹 암기해야 되는 방대한 시험 범위가 특징으로 꼽는 학교입니다. 대진고등학교에서 가장 킬링 문제는 전체 위의 본문을 요약해서 빈칸에 단어 집어넣기인데요. A, B, C, D 전체를 다 집어넣어줘야 돼요. 제시된 본문에서는 동사였는데 요약문 빈칸에선 파생어 중에 형용사나 명사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진고등학교 들어가는 친구들은 동반이어 파생어까지 완벽하게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다른 남자 고등학교죠. 바로 재영고등학교입니다. 재영고등학교는 50분 동안 40문제 이상이나 되는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1분에 한 문제씩 풀어내야 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게다가 서술형은 어법 서술형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어지는데요. 문제를 보자마자 OMR 카드에 답을 서술형을 기록해야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법 어휘 변형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어법 어휘를 평소에 공부를 탄탄하게 해줘야 되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원여고도 시험 범위가 많은 학교 중 한 곳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한 권, 그리고 독해 부교재, 듣기 부교재 각 한 권씩, 거기다 어휘와 모의고사까지 출제되기 때문에 시험 범위 양이 꽤 방대한 학교입니다. 시험 유형으로는요, 발음이나 아니면 형태가 비슷한 어휘들을 모아놓고 올바른 어휘 고르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교재를 제공해주고 그 외에는 새로운 대화문을 제공해주죠. 그리고 그 대화문에 빈칸을 채우는, 즉 요지를 묻는 문제들을 출제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 장에 3문제 연속으로 어법 문제, 3문제 연속으로 문맥에 맞는 어휘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꼼꼼한 공부가 꼭 필수적인 학교입니다. 청원여고를 가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들은 방대한 양을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꼼꼼함과 그 다음에 묵직한 엉덩이를 꼭 준비해 가셔야겠죠?
청원고의 객관식은 상대적으로 큰 변형이 없어서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암기를 조금 꼼꼼히 하시고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하셨다면 객관식에서는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술형의 경우는 답안의 길이가 길고 어렵게 출제될 경우에는 주어진 어법을 변형해야 되는 경우나 주어진 어휘를 가지고 2번, 3번 변형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법과 어휘를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서술형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서술형의 길이가 긴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관리도 필수입니다. 또한 선배들이 서술형과 함께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은 어휘 문제인데요. 다른 학교와 다르게 청원고는 한 문항당 어휘가 총 30개나 출제됩니다. 한 문항당 5개 또는 6개의 단어들을 묶어놓고 그 중에 틀린 뜻이 있는 어휘 하나를 고르면 그게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정말 다양한 어휘들을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벼락치기로 어휘를 공부한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청원고 학생들은 무조건 어휘와 어법은 기본적으로 잘 숙지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선배들이 말해주는 꿀팁 하나 더. 청원고 선생님들은요, 여러분들의 세부 특기 능력 사항들을 정말 잘 적어주시려고 많이 노력해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 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여러분들의 채택란은 정말 빵빵하게 채워지지 않을까요? 불암고는 타 학교에 비해서 시험 범위 양도 적고 시험 문항 수도 25문제로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편이에요. 하지만 문법과 어휘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더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범위도 적고 시험 문제 수도 적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여러분, 방심은 금물입니다. 고등학교 내신은 상대평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경쟁도 장난 아니게 심합니다. 지문 하나하나 더욱 꼼꼼하게 암기하셔야 되고 문법적 변형도 더욱 상세하게 파악하고 이해까지 하신 뒤 시험에 임하셔야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시험에는 학생들의 킬러 문항으로 부교재 메인 문법을 기반으로 외부 지문 응용 서술형이 출제되었습니다. 부교재에서 알려주는 메인 문법을 잘 이해했다면 과연 이 문제도 풀 수 있지? 이 서술형 영작해 볼 수 있지? 이런 문제를 출제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고2가 되면 서술형들이 다 어법 변형을 한 뒤 기입을 하거나 아니면 주어지지 않은 어휘를 첨가해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꼭 감안하고 입학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불암고 입학을 앞둔 학생분들이라면 꼼꼼함과 다양한 문법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그런 센스까지 키워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서라벌고입니다. 서라벌고는 지문 변형은 거의 없으나 범위가 매우 방대하고 어법과 어휘를 강조하는 학교입니다. 또한 어법, 어휘 출제 비율이 약 68%에 달하기 때문에 어휘의 중요성이 정말 강조되는 학교죠. 서라벌고에 진학하시게 되면 서라벌고 전용 교재 단어집을 받게 됩니다. 그 단어집에서 약 500문항의 단어가 출제되게 되는데 그 단어집 그냥 다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단어집에는 단어와 뜻만 나와 있지만 중간고사에는 단어에 대한 뜻 찾기, 또 그 다음 기말고사에는 나와 있지 않았던 영영풀이에 맞는 단어 찾기, 또 새로운 시험에서는 처음 보는 지문에 올바른 단어 넣기 등과 같이 매우 새로운 유형들이 다수 출제되기 때문에 단순히 뜻만 암기하는 그런 벼락치기로는 절대 단어를 맞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서술형이 세부 문항으로 쪼개지게 되는데 그 세부 문항들이 대부분 어법과 어휘를 묻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라벌고의 예비 입학생 여러분, 꼭 어휘와 문법 이거는 잡고 입학합시다. 그 외 선배들이 주는 꿀팁 하나 더. 자, 서라벌고에는 잉글리시 월드 챌린지나 아니면 수학 경시대회, 과학 경시대회 등 다양한 경시대회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경시대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기부도 빵빵하게 채울 수 있겠네요. 물론 참여해야 이러한 작성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학하셔서 다양한 경시대회나 아니면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상명고입니다, 여러분.
상명고는 다른 학교와 다르게 내신 교재는 각 한 과씩만 출제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교과서에 대한 출제 비중이 5문제나 6문제밖에 안 되는 매우 적은 양이죠. 대신에 나머지 시험 문제를 부교재나 모의고사로 채우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상명고는 쉽지 않아요? 라고 물어봅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명고가 쉽지 않은 이유 2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상명고는 정답이 2개인 문제들이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보기 지문 하나는 맞췄는데 하나가 틀려서 오답이 생기는 경우가 생기고요. 아니면 마킹을 분명히 정확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마킹 실수로 틀리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 2번째, 다른 학교와 평범하게 다음 중 어법상 틀린 문항이 몇 개인지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됩니다. 몇 개인지 고르라는 문제 자체가 우선 정확하게 어법 파악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상명고는 여기서 대부분의 어법 문제라고 하면 단어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상명고는 밑줄이 없습니다. 즉, 모든 문장을 하나하나 직접 읽고 여러분들이 틀렸다고 생각되는 그 문장을 고르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어법과 어휘 판단이 중요하겠죠. 그 외에도 단수나 복수를 묻는 그런 사소한 부분에서도 문장을 오류를 나오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꼼꼼하고 세심한 관찰력도 필수입니다. 예비 상명고인 분들, 정확한 문법뿐만 아니라 꼼꼼한 성격까지 겸비하셔야지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거 명심하고 입학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탑 1, DIB 더 솔루션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다시피 정말 갈수록 내신이 중요해지고 있고 3년 후가 대학 입시가 아닌 여러분이 입학과 동시에 대학 입시가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고등학교 1학년부터 내신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해당하는 그 학교의 시험 경향을 방금 들으셨는데 너무나 어렵죠.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바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DIB 최선학원 고등부에서는 내신 대비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내신 대비 기간 동안에 학교별로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나눠진 후에는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단어, 듣기 순서로 그 각 단계가 1단계부터 12단계까지 나눠서 세부적으로 여러분을 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교과서 암기를 하겠죠. 그리고 블랭크를 합니다. 어법 어휘를 합니다. 그리고 순서 삽입 관계도 다 연습을 시키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변형 문제 같은 것들 제공해주고 파이널, 여러분의 학교 경향에 맞춰서 파이널 문제도 저희 선생님들께서 만들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중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전범위 꼼꼼 분석 손필기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노랑 형광펜은 주제문, 파랑 형광펜은 단어, 초록 형광펜은 빈칸 추론, 그리고 핑크 형광펜은 어법입니다. 그리고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문장 순서와 삽입 관계를 표시해서 전체를 다 분석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혼자 공부했더라면 10시간 걸릴 걸 저희와 함께 공부한다면 1시간에서 3시간 안에 다 끝낼 수 있는 시간을 효율성을 드리는 필기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한 필기본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평소에 학습이 되어 있지 않다면 내신기간 6주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점수를 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평소에 그래머과 원장님 강의, 세이브 강의를 통해서 그래머와 보캐브러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여러분의 단어 실력을 쑥쑥 올려드리고 있어요. 또한 어법과 어휘가 중요한 것은 내신만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리고 문장 해석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바로 겨울방학 특강부터 접하게 될 구문분석 특강이 있죠. 독해를 술술 읽어내려가는 힘은 어법과 어휘에 있다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DIB의 장점은 바로 라이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라이브 수업을 통해서 현장 강의뿐만 아니라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해보셨을 겁니다. 저희 고등부에서는 라이브 야자까지 운영해서 새벽 2시까지도 아이들이 함께 선생님들과 호흡하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DIB 최선학원의 또 다른 장점은 입시전략연구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한 순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수능 내신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tune favors the prepared mind.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 이 말꼭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수능 내신의 내비게이터 유은주 리진이었습니다. 와.